자, 보자. 710번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710번. x 더하기 y가 무리수이면 x랑 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얘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실수, x랑 y가 실수인 상태야. 자, 실수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져. 뭐 유리수와 무리수.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그냥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한 게 무리수라고 해도 둘 중에 하나는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치? 뭘 취할 거냐면은 대우를 취할 겁니다. 대우를 취하려면 이 녀석을 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뜻을 살펴보면은, 자, x랑 y 중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라고 했으니까 x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y가 무리수일 수도 있고 둘 다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 그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문장으로 써보면 x가 무리수거나 또는 y가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증명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대우를 취할 겁니다.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정이랑 결론 자리 바꾸고 부정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결론이니까 부정해주면서 가정으로 들어와. 그럼 x가 무리수라는 걸 부정할 거니까 x는 무리수가 아니다 할 거라고. 무리수가 아니니까 뭐야? 유리수 되겠지. 그래서 x가 유리수고 또는 부정하면 뭐라고? 그리고 y가 유리수이면 이 녀석도 결론으로 가면서 부정될 거야. x 더하기 y는 유리수이다 라고 증명이 되겠네. 글쎄? 줄 수 있겠네. 그래서 x가 유리수, y가 유리수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x를 b분의 a라고 둘 거야. a랑 b는 서로서인 정수. 또 b는 0이 아니고. 자, y도 마찬가지로 d분의 c라고 둘 거야. C랑 D도 서로 소인 정수. 물론 분모는 0이 아니다. 그치? 자, 그래 놓고 나서 x 더하기 y를 해볼 겁니다. x 더하기 y 하면 결국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나오잖아. 통분하면 b, d 분의 a, d 플러스 b, c 모양으로 나올 거고. 맞아?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분모도 정수고 분자도 정수끼리 계산했으니까 정수고 분모도 정수야. 그치? 정수분의 정수 모양이니까 얘가 뭐야? 유리수야. 그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유리수니까. 그치?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유리수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됐네. 오케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증명. 자, 두 번째. 비례법을 이용해서 712번 보면은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라는 걸 증명 한번 해볼 거야. 자, 유리수랑 무리수랑 더하면 그 결과는 무리수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볼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뭔가 다루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x가 유리수고 y가 무리수라고 할 거야. 그치? 이면 x 더하기 y는 무리수이다 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그냥 증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할 거냐? 귀류법을 이용할 거야. 자, 귀류법은 뭐 하는 거라고? 결론을 부정한 걸 가정처럼 갖다 쓰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귀류법을 이용해서 결론을 부정하면 x 더하기 y가 유리수라 가정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럼 x 더하기 y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k가 되는 유리수가 존재할 거라고. 맞지? 자, 그 상태에서 유리수인 x만 이항시켜 볼 거야. 그럼 y는 뭐가 돼? k-x 하고 나와. 자, 이때 y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k-x는 유리수끼리 계산해줬으니까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야. 그래서 유리수끼리 덧선 뺐으면 유리수야. 맞지? 자, 그래서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대. 말이 돼? 말도 안 되네. 그치? 오케이. 그래서 무슨 나온다고. 왜 무슨 나왔어? 더한 게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무슨 나왔어.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무리수야. 유리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형 18번부터 들어갈 건데, 자, 유형 18번부터는 내용 설명 잠깐만 하고 갈게. 자, 페이지로 넘어와서 개념 설명 살짝만 해보자. 96페이지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 살짝만 얘기할 거야. 자,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뭐? 항등식과 방정식. 그 중에서 특히 항등식은 뭘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줘?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치?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자, 부등식에도 비슷한 게 있어. 방정식은 이제 해를 찾아줄 수 있는 형태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줘. 부등식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해를 찾아줄 수 있는 부등식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그래서 항부등식이 가고 싶은데 말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걔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뭐라고?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x가 방정식처럼 양변 정리했을 때 x가 없어지거나, 그치? x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누가 봐도 당연하게 성립하거나 하는 거를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알겠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 몇 가지만 한번 써보고 갈게.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기본적인 형태.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놨다. 그치? 이거는 x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하든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치? 부등식 사용되면은 별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수라는 걸 깔고 들어갈 겁니다. 그치? 왜냐면 실수까지만 부등식을 써줄 수 있어. 그치? 실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야? 대소관계 비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야. 그치? 대소관계 비교한다는 게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작은지 비교하는 거니까 부등식을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이 써졌다 그러면 걔는 실수를 그냥 깔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제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또 우리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있어. 뭐 있어?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들 보니까 뭐야? 어떤 거 절대값 되어 있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치?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제일 기본이 돼서 들어갈 거라고. 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몇 가지 한번 볼게.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도 절대부등식이야. x에다가 뭘 대입하든 항상 성립할 겁니다. 자, 왜? 뭐 하라고? 완전 제곱식 만들으라고. 제일 기본적으로. 그치?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4분의 3도 했으니까 0보다 훨씬 커질 거야. 그치? 절대부등식일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 책에 써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도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야. 왜? 얘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정리해서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들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절대값 a 더하기 b랑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중에서 뭐가 더 클까? 어떤 게 더 크겠어? 얘가 더 커. 크거나 같아. 그치? 그치? 오케이. 자, 이게 훨씬 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 녀석을 책에 지금 써 있을 거야. 밑에 3번에 써 있네. 그치? 3번에 써 있어.
자, 요거 옆에다가 살짝 적어놓고 갈게. 얘를 우리는 삼각 부등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삼각 부등식. 이런 용어 하나씩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삼각형에서 나온 부등식이거든.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의 3번에 요식 써 있을 거야. 96페이지.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3번. 맨 밑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3번. 잘했어? 이거 3번. 삼각부등식 알려주세요 할 뻔했어. 삼각부등식. 자, 이게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삼각부등식. 나중에 벡터 배우면 나오긴 하는데 화살표를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나중에 벡터 들어가서 하자. 알겠지? 네, 삼각부등식으로 한다. 알고 계시고. 자, 절대부등식 나오면은 특히 4번이랑 5번 같은 데서는 우리는 뭐도 따져줄 수 있어야 되냐면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따져줄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자, 그럼 이 녀석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제곱해서 더하는 게 0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C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거고. 자, 이 녀석이 등호 성립하기 위해서는 A랑 B랑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되게 많이 사용되는 절대부등식 두 개를 하고 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산술 기하평균. 자, 산술 기하평균은 어떻게 생긴 게 산술 평균 기하평균이냐. 자, 이거부터 쓰자. 2분의 A 더하기 B가 산술 평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평균.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기하 평균은 루트의 AB를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치?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기하 평균은 그림에서 나온 평균이라서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두 개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 값이 있을 때 두 값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그 녀석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평균은 A랑 B가 있을 때 여기 길이가 같게 만들어주는 값이라서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자, 두 번째 기하 평균은 어디서부터 나온 평균이냐면은 자, 어디 보자.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 A, B 하고.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얘랑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이 A 값보다는 크고 B 값보다는 작을 거야. 맞지? B가 더 크다고 하면은. 맞아. 그래서 A랑 B 사이에 찍혀 있는 값이 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값을 먼저 계산해 보니까 넓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넓이도 AB, 이 넓이도 AB 되게 하는 값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녀석이 기하평균. 그림에서부터 나온 평균이라고 해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알겠지?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외워두냐?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외우기도 해. 알겠지? 요거보다는 이게 좀 더 자주 사용됩니다. 알겠지? 자, 하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반쪽짜리 공식만 외우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자, A랑 B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언제만 성립할 거냐면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해. 알겠지?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 단 등호는 A랑 B일 때 성립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이 식뿐만 아니라 언제 쓸 수 있는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다 외워주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산술평균, 기하평균 옆에다가 살짝 써놔. 문제 푸는 유형 세 가지 있어.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두 번째, 곱을 할 때 합의 최소값. 세 번째, 양수 조건. 자, 이런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줄 겁니다. 적어놓으라고. 산수평균, 기하평균 옆에다가.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포인트냐면은 합이다 곱을 알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야. 더한 게 뭔지 곱한 게 뭔지 둘 중에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지만 산수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지. 아무 때나 막 써주면 안 돼. 알지? 아무 때나 막 써주면 안 돼. 자, 그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발견한 부등식이야. 편지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떻게 하냐고? 뭐 수학 뭐 써가지고 뭐 풀이 써가지고 이렇게 자랑했나 보지 뭐. 나 이런 거 풀었다, 부럽지 뭐 그러고. 그런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편지 내에서 발견한 호시랑 슈바르츠가 발견한 부등식입니다. 이제 심지어 나라도 다른데.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가 영국 사람인가 그럴걸? 얘가 프랑스 사람이고 얘가 독일 사람인가 그럴 거야. 너무 악연. 어? 국가가 너무 악연이네. 뭐야 악연. 전쟁 나기 전에. 아. 자, 아무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생긴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치? 자, 이때 얘도 위에 뭐가 써 있냐면은 얘가 실수라고 써 있어. 그치? 그러니까 실수 조건이면 다 성립하는 거야. 근데 부등식 써 있으면 무조건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아무 조건도 안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도 돼. 그치? 그래서 항상 쓸 수 있는 부등식이고. 그치? 등호는 언제 성립할 거냐면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해.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등호 성립 조건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언제 사용할 거냐? 첫 번째 합을 할 때 제곱의 합의 최소값. 두 번째 제곱의 합을 할 때 합의 최대 최소값. 을 찾아줄 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야?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으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합과 제곱의 합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으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합이나 제곱의 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볼 거야. 자, 그럼 x가 0보다 크다. 양수 조건 나왔네?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는 조건이야, 일단. 알겠어? 자,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더한 게 뭔지를 알고 있거나 곱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랑 얘랑 보니까 곱해버리면 x 없어져가지고 4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곱을 알고 있네. 그 상태에서 곱을 알고 있을 때 더한 거에 최소값 찾으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거라고. 2배 루트 x 곱하기 x분의 4하고 약분해서 4가 바로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치? 등호는 언제 성립해? x가 xplus 같을 때. x랑 x분의 4랑 같을 때, 즉 x제곱이 4일 때, 즉 x가 2일 때. 무조건 양수니까.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양수일 때만. 그치? 그래서 x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등호 성립하는 x값도 찾아줄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거기에 대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유형 18번 볼 거야. 유형 18번. 두 수의 대소관계. 자, 두 수의 대소관계 찾는 거 위에 잘 나와 있네. 유형 18번 위에 설명 나와 있는 거에다가 별표 한 3개쯤 쳐놓고. 자, 우리는 실수해서 두 숫자 중에서 어떤 게 더 큰지 어떤 게 더 작은지 비교를 해줄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래서 두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야. 첫 번째, 두 숫자를 빼서 양수면 A가 더 크다는 얘기야. 0 나오면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0보다 작으면 A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두 수의 대소관계 비교해주는 방법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냥 빼가지고 우리가 계산이 잘 안 되더래. 그러면은 뭐 하고 빼도 되냐면은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 있으면 A랑 B를 제곱해서 빼가지고 알겠지? 대소관계를 비교할 겁니다.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대라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 것도 A가 더 크다는 얘기고 0이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제일 기본이고 두 개 빼는 게 알겠지? 자, 요거는 언제 사용해 줄 거야? 루트 나오거나 절대값 나오면 사용해 줘. 알겠지? 루트 기호 없애주거나 절대값 기호 없애주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해 주는 방법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A랑 다시 자, X도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에서 A가 XY 더하기 4 나오고 B는 2에 X 더하기 Y하고 나왔어. 자, 둘 중에서 더 큰 거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에서 B 빼볼 거야. 자, 그래서 XY 더하기 4에서 2에 X 더하기 Y 빼줄 건데 살짝만 정리해주면은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4하고 나올 거고 인수분해 되네. 어떻게 돼? 2 마마 XY 하고 그래서 X-2에 Y-2하고 인수분해가 된대. 그치? 자, 그런데 X도 2보다 크거나 같고 Y도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계산했으니까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두 개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 자, 그 옆에 봅시다. 유형 19번 절대부등식의 증명.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인 상태에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 숫자가 요 숫자보다 더 크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두 개 빼보는 거라고. 맞아? 자, 그래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랑 루트의 A 더하기 B를 뺐더니 계산이 안 되네. 루트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 맞아. 그럴 때는 뭐 할 거라고? 양수라는 게 보장됐으니까 제곱해서 뺄 거라고. 왜? 루트라는 기호 없애주려고. 자, 그럼 앞에 거 제곱하니까 A 더하기 2루트 AB 더하기 B 빼기 2에 제곱하니까 A 더하기 B. A랑 B 없어져 버려서 남는 거 써보면 2루트 A, B 나오네. 자,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두 개 곱한 거 루트 7봤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맞지? 자,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결국 누가 더 큰 거라고?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결론 낼 거고. 자, 이걸로 끝내지 말고 뭘 찾아줘야 돼? 등호 성립 조건도 찾아줘야 돼. 그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두 개 같다는 얘기는 뺐을 때 0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식이 0이 될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은 결국 A,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A, B가 0이니까 A가 0 또는 B가 0인 거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산수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하고 나왔어. 유형이 20번 보면.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인 상태에서 2A 더하기 3B가 10이 나왔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과 그때 A, B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알고 있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과 그때 A, B 값 한번 찾아볼 거야. 그치? 자, 잘 봐. 더한 게 뭔지 알고 있네. 그치? 더한 게 뭔지 알려줬네. 그 상태에서 곱한 거의 최대 찾는 거니까 우리는 산수평균, 기하평균 쓸 거라고. 맞아. 산수평균, 기하평균 어떻게 써줬어? x 더하기 y가 2배 루트 xy다 라고 써진 게 산수평균, 기하평균이고 그 상태에서 x 더하기 y가 2a 더하기 3b야 라고 생각해서 x 대신에 2a, y 대신에 3b 대입해가지고 이 식 써줄 거라고. 그럼 2a 더하기 3b가 2 루트에 2a 곱하기 3b. 자, 그 상태에서 2a 더하기 3b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2가 2 루트 6ab. 양변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줘서 루트 없애줄 거야. 그러니까 36이 6ab보다 작거나 같아서 결국 ab는 6보다 작거나 같아지네. 그치?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뭐야? 6. 자, 그 상태에서 A값, B값도 구하래. 자, A값, B값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산수평균, 기하평균, 등호 성립 8조건으로 찾아주면 되겠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줬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 같을 때 성립하겠다고. 맞지? 그래서 2A랑 3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해. 자, 그럼 그때 A, B는 어떻게 찾아줄 거냐?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네. 3B가 2A래. 그치? 자, 그래서 대입하니까 4A가 12라서 A는 3, A 대신에 3 대입하니까 B는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됐슈. 자, 뒷 페이지 보자. 뒷 페이지. 자, 21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줄 거야. x 더하기 y분의 4 곱하기 4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준댔어. 잘 봐.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4y야. 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잘 따라와. 자, 첫 번째 방법. 자, 앞에 있는 x 더하기 y분의 4만 가지고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거야. x랑 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주면 뭐가 돼? 2배 루트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y분의 4x. 그치? 자, 두 번째 뒤에 거 가지고 산수평균, 기하평균 써줄게. 4y 더하기 x분의 1은 뭐보다 크나 같아? 2배 루트 x분의 4y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두 개 곱한 거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개 곱해버릴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y분의 4 4y 더하기 x분의 1이 두 개 곱하니까 뭐야? 4 루트 속에 있는 애들 x 약분되고 y 약분되고 16 남잖아. 그치? 그래서 16하고 나와. 자, 그래서 결국 얘는 16이 바로 최소값 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방법. 일단 봐봐.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녀석을 전개해서 풀 거야. 전개하니까 4xy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xy분의 4 모양으로 나왔어. 맞지? 자, 그래서 살짝만 순서 바꾸면 4xy 더하기 xy분의 4 더하기 17이라서 자, 여기서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주고 나중에 17 따로 써줄 거야. 알겠지? 17 따로 써줄 거야. 자, 그럼 그거 나갔다. 여기다 쓰자. 그거 나갔다. 2배 루트 2개 곱할 거야. 4xy 곱하기 xy분의 4 더하기 나중에 17 더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럼 xy 없어지고 16이니까 4 곱해서 8 더하기 17이니까 25 나옵니다. 알겠지? 두 가지 풀이 방법인데
값이 다르게 나왔네?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네? 뭐가 틀릴까? 첫 번째가 틀리겠지. 답이 없으니까. 왜 틀릴까? 왜 틀릴까? 왜 틀린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왜 틀릴까? 왜 틀린 풀이고 얘는 왜 맞은 풀이지? 딱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틀린 풀이고 왜 맞는 풀이지? 자, 왜 그러냐?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식 써주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또 중요하다고? 등호 성립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았어? 등호 성립 조건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을 볼 거야. 등호 언제 성립해? x는 4, y분의 4랑 같을 때. 그러니까 x, y가 몇일 때? 4일 때 등호 성립해. 그치? 얘는 등호 언제 성립해? 4y가 x분의 1일 때. 넘긴 다음에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xy가 4분의 1일 때 등호 성립해.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등호 성립하는 순간에는 얘는 등호 성립 안 한다고. 얘가 등호 성립하고 있는 순간에는 얘는 등호 성립 안 할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소값들끼리 곱한 게 전체적인 최소값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돼? 자, 그런데 얘는 뭐야? 산수평균, 기하평균 여기서만 사용됐으니까 4xy랑 xy분의 4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해. 알았어? 그래서 약분해버리고 곱해주니까 xy의 제곱이 1일 때, 즉 xy가 1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야. 이 조건 하나만 있으면은 이 녀석의 최소값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 나오면은 항상 뭐하고 풀어야 돼? 전개한 다음에 풀어야 돼. 알겠어요? 전개한 다음에 풀어야 돼.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x 더하기 y분의 1과 y 더하기 x분의 1 하고 나왔을 때는 그냥 써도 상관없어. 첫 번째 풀이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왜? 요거 등호 성립할 조건도 x랑 y분의 1이 같아서 xy가 1일 때 등호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것도 y가 x분의 1이라서 xy가 1일 때 등호 성립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뒤에 거 등호 성립 조건이 같다라는 거 확인되면 그냥 따로따로 한 다음에 곱해도 첫 번째 풀이처럼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 22번으로 가볼게. 유형 22번.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의 최소값과 그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자, 이 녀석도 중요한 문제. 한번 봐주면, 자, 우리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기 위해서는 더한 거에 최소값 찾는 거니까 누구를 알고 있어야 돼? 곱한 게 뭔지 알고 있어야 돼. 곱한 게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는 곱한 게 특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얘랑 얘랑 곱해버리니까 뭐야? x 더하기 1분의 4x야. 특정한 숫자 나와? 아니야.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숫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산수평균, 기하평균 못 쓴다고. 아우, 이게 숫자 나왔으면 좋겠는데. 숫자 나오려면은 x 플러스 1이 약분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x 플러스 1이랑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면은 참 좋겠는데.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라고? x 플러스 1 만들어줄 거라고. 그럼 억지로 1 더했으니까 여기 1 빼가지고 식은 변하지 않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만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1 빼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배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4 빼기 1이니까 약분해서 2 곱하기 2라서 4 빼기 1, 그래서 3이 바로 최소값 하고 나올 거고. 자, 언제 최소값을 가자? 얘에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썼으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최소값을 가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분의 4일 때 넘겨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이 4일 때, x 플러스 1이 풀마 2인데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2일 때, 즉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고. 자, 유형 23번으로 가보자. 유형 23번 가보면 코시시 바라츠 부등식. 어디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 상태에서 x 더하기 2y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최대값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야? 제곱의 합과 합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 거고. 이제 뭐 양수조건 같은 거 없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해서 생각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써놓고 생각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얘가 얘네 그치? 그럼 얘는 얘라고 생각해 버릴 거라고. 이제 그러니까 a가 뭐고 1이고 b가 뭐고 2면 좋겠다고. 이제 그래야 x 더하기 2y 모양 나오니까. 그래서 a 대신에 1, b 대신에 2 써가지고 요식 다시 써줄 겁니다. 자, 그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 더하기 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 계산하면은 5고 얘는 4라고 알려줬으니까 x 더하기 2y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x 더하기 2y가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2루트 5 찾아주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돼. 자, 그 다음 735번. 자, 길이가 40인 철망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전체 우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전체 철망 길이가 40이었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철망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싹 다 사용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그치? 자,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 높이를 y라고 하면 사용된 철망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x 2개, y 4개 있다. 그치? 그래서 2x 더하기 4y가 20이네. 그리고 그래서 x 더하기 2y가 10이구나 하고 찾아줄 수 있고. 자, 그 상태에서 어떤 녀석의 최대값 찾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 찾는 거야. 넓이는 뭔데? x, y잖아. 그래서 더한 게 뭔지 알고 있을 때 곱한 거에 최대값 찾으라고. 맞아. 그러니까 뭐 사용해주면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그래서 더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자. 그럼 x 더하기 2y는 2배 루트 x 곱하기 2y. 맞지? 자, x 더하기 2y가 11이었으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아. 2 루트 2xy가. 이 약분해서 5 만들어주고 양변 제곱해버리면은 2xy가 25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xy는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쓸 거라고. 알겠어요? 왜 안 되지? 그치, 안 되지. 얘가 40이랬는데 얘가 20. 그치? 자, 그래서 여기가 20 약분해서 10 그래서 제곱해서 100 그래서 50 됐습니까? 네. 오케이.